네, 이렇게 기분 좋게 마감한 미국 증시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히트앤비트는 오늘도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전자 서명만 한 거고 이제 공식 서명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종전 슈팅이 확실히 나와주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언젠가는 이제 종전이 돼서 사인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거의 뭐 2달여 계속해서 조바심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금요일 날짜 만나서 사인한다는데 이것조차도 좀 틀어지면 어떻게 하라는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번에는 뭔가 종전 협상이 됐다. 물론 최종적으로 앞으로도 60일 동안에는 소위 가장 핵심적인 이슈인 원자력과 관련된 핵에 관련돼서 뭐 얘기를 한다는데 뭐 잘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시장은 미국 주시장이 일제히 좀 반등했고요. 그중에 특히 다우지수와 러셀 2000은 사상체 효과로 바로 또 올라가는 모습. S&P 500도 거의 좀 붙어 있고요. S&P 500 중에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이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500개를 평균으로 나누는 거 500분의 1씩이죠. 동일 비중으로 나타난 것은 어저께도 24번째 사상체 효과였는데 오늘도 역시 또 올라가면서 25번째 사상체 효과를 기록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나스닥이 한 1.5% 모자란데요. 흔히 오늘 맥스 같은 경우 맥스 7도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 나스닥 100 지수는 0.3%에 붙어 있기 때문에 얼추 뭐 사상체 효과가 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나스닥 100은 20%가 넘는 상승률, S&P 500도 다시 10%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극명히 나타나는 것은 유가죠. 유가가 지금 80달러 초반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WTI 기준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지금 기름값이 2,000원 넘는 곳이 서울의 대부분인데요. 일단 조금 또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은 분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라든가 이런 건 조금 내려가는 모습. 달러 같은 경우도 100포인트 좀 내려와 있고요. 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계속 1,550원 뭐 왔다 갔다 하는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1,510원, 3원, 14원 수준에 지금 거래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쟁이 또 끝난다 하니까요. 전쟁 전후에서 뭐 그 금값 같은 게 달러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또 반대로 금값이 내려갔었는데요. 금값도 반등하고 비트코인도 반등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위험 자산의 대표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약간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섹터별로 보면 산업재나 기술주를 비롯해서 한 7, 8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산업재나 기술주는 3%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한 것도 흥미로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난 금요일에서 오늘도 올라갔죠. 20% 가까이 올라갔고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건 다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도 3% 이상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무려 10.8%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여러분들 많이들 거래하시는 디램 ETF도 9% 가까이 올라갔고요. AMD 같은 건 7% 올라갔습니다. 알파벳이 제가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도 갖고 있고 엔스로픽도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알파벳 주주분들은 아마 빠르면 미국에서는 오늘 이미 배당을 받았고 얼마 안 되죠. 해봤자 주당 22센트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주가도 전체적으로 회복하고 사상 최고가 가는 지수가 올라가 나중에 또 알파벳 주주분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에 여러분들 계좌에 조금이라도 또 배당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골드만삭스도 1.2%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산업재의 대표적인 것은 캐터필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캐터필러 같은 거 다시 오늘 사상 최고가에 한 3달러, 1달러, 1, 2달러 정도 모자란 채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에너지가 내려가 보다 보니까 엑소모빌 그리고 필수소비재들이 약간 또 눈밖에 나면서 코카콜라가 2%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MSCI 콜이 오늘 또 7%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에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EWI가 7%나 급등해서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지금 댓글창에서 꼬마님께서 일본 금리 인상 이슈를 얘기해 주셨어요.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이 야기될까? 위원님의 의견은 어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 주셨는데 이게 그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재작년인가 있던 기억이 납니다. 재작년인가 있었고 재작년 2년 전인가 3년 전에 있었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때 코스피가 6, 7%가 급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에 EU가 유럽에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미국 시간은 17일이죠. 우리 시간 18일 날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얘기 나오고 있고, 당연히 일본의 금리 인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분명히 악재인 건 분명합니다. 누가 뭐래도 악재인 건 분명한데요. 사실 그보다는 오늘 유가가 떨어지면서 미국에서 여전히 12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차례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페드 워치 혜택이 확인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2, 3년 전에 그런 걱정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걱정할 일이냐라고 좀 다만 이제 한국은 지난달에 한국은행에서 7월 달인가 금리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에 해줬고 우리나라는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요. 지금 예상하는 것들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시각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은요. 당연히 그런 부분은 악재 인식은 분명하죠. 장기적으로 분명히 악재일 수밖에 없죠. 전체적인 그 시장의 성격을 봤을 때 몰랐던 재료에는 원래 더 강하게 놀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재료에는 비교적 평온하게 반응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것은 모두가 예상을 하는 기정사실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충격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게요. 오늘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헤드라인 하나씩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합의가 미국 주식에 좀 본격적인 탄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블룸버그 오늘 종합적에서 분석하는 기사를 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요. 결국 미국과 이란의 합의는 결국 유가의 하락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을 유가 하락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을 줄일 수 있죠. 왜냐하면 물가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 숫자적으로 가는 분위기라고 보셔야 돼. 거시적으로 보는 거가 되겠는데요. 결국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빅테크, 성장주에 대한 관심, 기술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채주라든가 중소형주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다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야 이제 또 한번 레버리지를 할 때다 얘기하는 거죠. 앞서 질문하시면 한국도 보면 워낙 2배짜리, 3배짜리 엄청 난무하고 있거든요. 한국 시장에 핫하게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데 지나고 나면 안 좋았던 기업들이 많다.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자제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저희 방송의 취지에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랑 JP 모건의 간단한 시각 입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마이클 윌스는 지금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스는 주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최근 들어서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되겠는데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 달러의 것들이 압박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당연히 시장은 추천하는 섹터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동적으로 지금 은행주를 좀 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모리주에 하락했던 것은 실적 모멘텀의 둔화일 뿐이고 펀더멘털이 약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수요가 풍족하게 늘어나고 있고 공급 물량은 빨라도 2028년 초까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기본적으로 약간은 좀 보수적 입장이었는데 앞선 코너에도 들어오셨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의 하락을 돌아서 다시 한번 뒤에서 바람 세게 불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은 유가 하락부터 시작된 것 그런 것들은 결국은 시크리칼 같은 것들의 회복세로 올라갈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똑같이 은행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이 어저께 은행주의 전술적 매수 장기적으로 여전히 보수적이지만 단기적인 매수 의견을 했는데 이것이 다 결국은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입장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하락부터 갖고 올 수 있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의 둔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이 결국 주시장에 좀 훈풍으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골드만삭스가 선정한 투자 유망주 탑5 그래요. JP모건이 시장 좋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유망주를 좀 구체적으로 봐야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시장의 그 변동성이 커지고 많은 분들이 시각이 엇갈릴 때는 항상 이럴 때 보면 성장성도 있으면서도 방어력도 있고 흔히 해서 퀄리티도 있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거죠. 그래서 약간 풀어드리면 여기에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 어떤 주시냐면 성장성은 풍부하지만은 합리적 가격 자체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주가 여러분들이 그래프로 보는 주가의 많이 높낮이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면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GARP라 그래갖고 Gross at a Reasonable Price입니다.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라는 것에 대한 관심은 늘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골드만삭스에서 그중에 포함될 만한 주식 딱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명확한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것이 무슨 저렴하냐. 그게 아니라 엔비디아도 이제는 밸류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어떤 하나의 이제 왕국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결국 2027년 추정치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30% 이상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골드만삭스에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소프트웨어 업종 중에서 최고의 방어적이면서도 성장성인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쌈싸라는 얘기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진이 어떤 개선 추세가 뚜렷하게 있고 6월 24일 다음 주죠. 다음 주 24일 날 투자 인베스터 데이가 열리는데 여기서 또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라이드 스프링 헬스라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신규 커버리지를 골드만삭스를 하면서 목표가를 71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도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타뷰티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오히려 적점 매수할 기회를 자기는 주고 있다는 것을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시각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자사주 매입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표적인 방어주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다시 한번 신규 커버리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은 혁신의약품 사업의 성장 궤도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슨앤존스의 이미지만 갖고 이게 무슨 성장성이 없다 얘기하고 있는데 따져보면 성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5가지 정도로가 흔히 얘기해서 합리적 가격에는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 밸류에이션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도 성장성이 잃지 않는 것들, 거기에 특히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던 것도 참고해서 여러분 판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GARP 이거 너무 매력적이네요. 가격도 괜찮은데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서 요 5개 엔비디아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볼까요? 성장주를 압도하는 가치주. 이번에는 우리가 성장주를 앞서 봤으니까 밸류 스탁으로는 어떤 것들 주목해 보면 좋아요? 네, 맞습니다. 시장은 최근 들어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성장주만 계속 보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성장주에도 많이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성장주 많이 보면 주가는 올라갈 때는 좋죠. 지나고 나서 올라가고 그럼 박수치고 행복할 수 있지만 항상 필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좋죠. 분위기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치주의 관점에서도 보셔야 된다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성장주만 볼 때 의외로 가치주가 2022년 이후 최대폭으로 최근에 성장주를 압도하는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최근 올해 들어서만도 마찬가지고 최근 1년 동안에 보면 대형주에 보면 가치주가 오히려 성장주보다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의외로. 예, 의외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장 이런 데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경마장에는 앞에 눈을 가립니다. 눈을. 옆에를 못 보고. 그래서 정면만 보게 뛰는 게 경마의 습성이거든요.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식은 이렇게 내 주식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를 항상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주식뿐만 아니라 경제 환경 이런 거 보셔야 되겠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볼 게 아니라 그 다른 주식들이 어떻게 올라가냐를 보셔야 되겠는데 최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이거는 미국의 가치주와 성장주의 수익률인데요. 오히려 가치주가 수익률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상당히 추세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프랭클린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러셀1000은 대형주를 흔히 얘기하는 러셀 지수의 1000입니다. 1등부터 1000등까지 봤을 때 보면 연초 대비요. 가치주가 14.8% 올라갔고 성장주가 2.7% 올라갔습니다. 격차가 12.1%인데 이게 지금 2020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는 것이 되겠고요. 똑같은 논리로 이게 1년도 지금 가치주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가치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보면 가장 큰 것은 5월에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 나올 정도로 고용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의 트레이드가 매력적인 거죠. 경기 민감 섹터로서의 또 자금이 로테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클리컬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난 금요일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성장주보다 소위 가치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금융주가 되겠는데요. 금융주는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의자 가치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기 성장에 대한 선행 지표로도 볼 수 있겠고요. 경기의 회복에 대한 자신감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펀드 운영사들이 최근 들어서 가치주 비중을 늘리고 있고 특히 금융주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대표적인 대형 가치주 ETF가 어떻게 있냐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은 건 S&P 500을 성장주랑 가치주로 구분해서 보는 것들이 보면 SPY V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V는 당연히 value가 되겠는데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ETF가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애플도 들어가고 아마존도 들어가고 엑선도 들어가고 인텔도 들어가고 월마트 들어가서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SPYV가 되겠고요. 사실 이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더 선호하고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이 초대형 주식이 있습니다. 초대형 주식을 우리가 메가캡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라지캡보다 더 큰 것을 분류상 보면 이거 교과서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쓰는 말인데 메가캡입니다. 초대형 주식 중에서도 가치주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은행주라든가 벅세스웨이 그리고 엑선모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밸류 제이시가 상당히 낮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8배, 9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월마트, 코스코, 캐터필러, 인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MGV 같은 경우, 특히 MGV 같은 경우가 지난 금요일도 사상치였고 오늘도 또 사상치효과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로스만 성장주만 하시는 분들은 이런 ETF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좀 풍족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이크론도 있고 인텔도 있고, 그러니까 성장성 있는 종목들도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MGV ETF 매력적인 옵션으로서 검토를 해볼게요. 오늘따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댓글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오늘 장원 급제는 상록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저귀는 산새 소리 같아요. 듣기 좋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조곤조곤 정말 밀도 있게 투자에 대한 힌트를 매일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매일 함께해요, 롭스님. 자, 히트앤비트 MTN 이항용 전문위원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